아, 아, 네, 안녕하세요. 라인에서 웹3 사업을 하고 있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10억 명을 위한 웹3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것이고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중에서 앞으로 한 5년 후에 블록체인이 한 10억 명의 유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의 발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블록체인이 10억 명의 사용자를 갖기 위해서는 웹3라는 단어부터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5분 정도 시간 동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짧게 라인의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은 2018년도부터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였고 라인 넥스트라는 전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네이버나 소프트뱅크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고 현재는 약 30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라인의 전략과 서비스 사례라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초기 블록체인의 모델들이 상당 부분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처음 나오고 나서 블록체인이 모바일 이후에 가장 큰 변혁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블록체인으로 유입되는 자본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의 활성도 지표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보면 2021년도 후기 고점 대비 현재 약 90%에서 98%까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신기술이 나오고 나서 어떤 거품이 생기고 또 거품이 사라지는 건 일반적이죠. 다만 블록체인은 이보다 훨씬 더 전례 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레이어 1 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단기에 수백조 원 정도의 가치를 만들었다가 또 몇 개월 만에 사라지는 큰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시장에서도 최근 2년 동안 약 18만 개에 달하는 서비스가 자금 유치를 받고 더 이상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숫자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기존의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기술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굉장히 투기적으로만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 디앱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끼리는 많이 편해졌다라고 하지만 그건 블록체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유저 관점에서는 여전히 어렵죠. 그리고 월렛이라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라인 유저들 대상으로 다양한 서베이를 해보면 그냥 월렛이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디앱들의 사용자 지표인데요. 지금 월간으로 이 서비스들에서 결제를 하는 유저들이 수천 명에서 십몇만 명 수준이고 반면 한 유저당 거래액을 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사실 어떤 서비스 생태계 지표라기보다는 어떤 주식 종목들의 투자자 지표에 여전히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터넷 업계는 당장 현금 흐름이 없어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도 사용자 트래픽을 먼저 모으는 모델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큰 사용자 트래픽을 모았던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웹2와 웹3를 많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웹3의 정의는 뭘까요? 제가 최근에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많이 질문을 해보면 월렛을 사용하는 서비스, FT와 NFT를 활용하는 디앱, 그리고 디앱 리스팅 사이트에 리스팅이 되고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좀 모호하지만 굳이 이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기존의 웹2 시장은 일반적인 앱을 포함해서 이미 동작 가능한 앱이 4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30만 개가 넘는 신규 앱이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먼슬리로 이런 서비스들에서 결제를 하는 유저 수가 현재 기준으로 3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3에서 디앱 기준으로 굳이 발라서 보면
현재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D앱은 전 세계에 2만 개가 안 되라는 통계가 있고요. 매년 6천 개 정도 단위의 D앱이 나온다. 그리고 먼슬리로 그런 서비스에서 활발히 결제하는 유저 수는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웹3를 수억 명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되고 뭔가 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는 앱을 위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굳이 D앱과 앱을 나누고 D앱만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D앱만을 위한 서비스 모델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이 발전한다면 지금 이상의 확장성은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웹2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매년 100만 개가 넘는 앱이 나오고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 훨씬 더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앞으로 어떤 D앱과 앱을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앱과 비즈니스를 잘 서포트하는 기술로서 잘 포지셔닝 해야지만 지금과 다른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R, VR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VR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VR 기반의 새로운 게임 콘텐츠에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얼리 어답터들에게 많이 어필을 해왔고요. 그 결과로 지난 7년 동안 한 3천만 대 정도의 VR 기기가 전 세계에 보급되었습니다. 근데 모바일 유저나 인터넷 유저에 비교하면 굉장히 소수만 어답션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애플이 VR의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VR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를 먼저 이야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소파에서 쓰던 앱들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은 VR 기반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도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 기존의 앱 개발자들, 이미 수백만 명이 있는 앱 개발자들과 그리고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이 디바이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VR, AR도 지금과 같은 몇백만 명의 유저들이 아니라 수억 명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D앱의 정의가 뭘까요?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D앱은 정말 D앱이었습니다. 탈중화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D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암호화폐로 반드시 트랜지션을 만들거나 혹은 스테이킹을 해서 밴드위스를 확보해야지만 동작이 가능한 D앱들을 D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금방 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의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거버넌스까지는 분산시켜야지 D앱이다라는 기준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앱 결제를 대체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었어서 모바일과 D앱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제가 작년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D앱의 데이터를 보면은 모바일로 접근하는 유저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D앱의 정의는 진짜 뭘까요? 웹3는 그럼 뭘까요? 이런 정의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갱랩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라인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팀이고 현재 키키타운이라는 영상, 아바타 기반의 영상 소셜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동선이고요. Anyone who owns the game can use our platform. So anyone with their own economy can create tokens in our platform. That is our objective. For synthetic tokens, we 네. open the protocol. 보신 것처럼 키키타운이라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앱의 U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제공하는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월렛을 기반으로 유저가 그냥 아이템을 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키타운을 만든 국겐랩스라는 개발사는 올해 초에 회사의 초기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또 초기의 글로벌 유저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권한이 있는 앱 멤버십을 NFT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50만 불 이상의 레베뉴를 얻었고요. 또 글로벌 유저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아서 이 서비스의 CBT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의 기능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 대표님과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몇 천만 명이 쓰는 소셜 앱이 만드는 게 목표이고 굳이 D앱이나 웹3 서비스라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도입할 비즈니스 모델도 인앱 결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대중적인 모델을 붙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D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냥 비즈니스의 블록체인을 굉장히 잘 활용한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블록체인 업계가 마치 단기에 앱 생태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D앱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 관점이나 혹은 그걸 위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과 한 3년 전 정도만 해도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미션이나 비전을 보면 앱스토어를 대체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모바일이나 VR, AR과 다르게 앱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백엔드에서 자산을 다루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앱스토어를 대체할 게 아니라 앱에서 생산되는 많은 자산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많은 자산들을 대체하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만 개 되지 않는 어떤 D앱들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앱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를 잘 서포트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툴이 되어야지만 지금과 다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걸 전제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이 그냥 일반적인 앱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됐을 때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 그리고 유즈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자산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인도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세 가지 기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에셋은 크로스보더로 판매할 수 있고 또 펀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저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에서 인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지난 10년 동안의 그냥 인터넷 업계나 이 비즈니스 업계를 보면은 크로스보더 시장은 계속 중요해져 왔었고요. 리셀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에서 인증을 하고 어떤 권한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이 트랜잭션은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냥 D앱 개발을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앱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앞으로 필연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D앱이 아니라 일반적인 앱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향후에는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모든 펀딩들 그리고 디지털에서 거래되거나 인증되는 티켓들 그리고 브랜드들의 멤버십 그걸 통한 로열티 프로그램 그리고 게임 아이템 그리고 크로스보더 리셀 그리고 마케팅 이 영역들에서 웹3라는 단어, D앱이라는 단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떼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래야지만 수억 명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웹3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라인은 NFT가 가장 빠르게 보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어떤 통화나 증권 속성을 대체하려고 했던 펀저블 토큰도 분명 성장을 하겠지만 어떤 규제 관점이나 그리고 사용자들의 수용성 관점에서 이 디지털 상품 그리고 재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NFT가 훨씬 더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 안에서 이 NFT가
주요 자산들을 대체하면서 거래액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한 5년 내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마켓이죠. 인앱 구매 시장의 한 40% 정도까지를 NFT 거래액이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10억 명의 유저들을 블록체인이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블록체인이 어떤 디앱이라는 형식에 갇혀 있어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앱들,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툴로서 활용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런다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인의 전략과 서비스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중 시장을 타겟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메인넷, 거래소, 월렛, NFT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국과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의 국가를 타겟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프로덕션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라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NFT 마켓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NFT 마켓을 목표로 작년 하반기부터 베타 서비스로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조만간 NFT란 단어가 실제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NFT란 단어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이 이름들이 다르게 불려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결국엔 남는 것은 브랜드와 서비스의 유저 경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독립된 URL로 브랜드별로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와 그리고 모든 상품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오픈 마켓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국과 아시아에서 다양한 크로스보더 IP 회사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로스보더 환경에서는 그 IP나 서비스의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 스토어, 즉 어떤 고객들을 타겟 국가를 지정할 수 있거나 어떤 국가들에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스토어의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션을 기반으로 지난 1년 동안 약 100개가 넘는 아시아의 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NFT 그리고 웹3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NFT 경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NFT는 대개의 경우 단일 암호화폐로 가격이 표기가 되고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NFT 가격도 떨어지고 일종의 파생상품처럼 거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내가 하던 게임의 아이템 가격이 떨어지고 갑자기 게임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NFT는 철저하게 대중적인 관점에서의 거래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달러로 표시된 NFT를 유저가 원하면 네이버 페이, 라인페이와 같은 피아트로도 구매를 하고 또 원하는 유저가 있으면 이더리움이나 어떤 핀자와 같은 크립토로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저 관점에서 보면은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월렛에서 바로 소셜 로그인으로 NFT를 받거나 간편 결제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 25초 정도 내에 NFT를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로컬 페이먼트를 추가로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NFT 거래를 혁신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디지털에서 크로스보더 콘텐츠가 거래되는 시장, 아이템이 거래되는 시장을 상정했을 때 가장 좋은 경쟁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라인 유저들과 이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아이디가 있으면 바로 QR 코드로 NFT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NFT로 프로필을 지정하고 혜택으로 연결되는 기능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모티콘이죠. 예, 이모티콘을 NFT로 만들어서 한정판으로 관리하고 또 유저들 간에 사용하거나 권리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시범 서비스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부담 없이 좀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시로 라인 레인저스라는 게임은 지금까지 누적 5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된 앱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는 NFT로 한정판 아이템을 만들어서 로열티가 높은 유저들은 이 앱 내에서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또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POC를 했었고요. 또 네이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야구 구단과 협력해서 시즈널 멤버십을 NFT로 구현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급하는 혜택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라인 내부의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산업에서 서비스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D앱의 형태들도 분명 있지만 그냥 앱 비즈니스를 하는 개발사들,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팀들이 NFT를 활용해서 도입해 나가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난 1년 정도 시간 동안 약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브랜드 기업들과 서비스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스퀘어닉스가 밀리언아서라는 IP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저들이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하는 새로운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유명한 웹3 컴퍼니 중 하나인 크립토 닌자는 앞서 말씀드린 라인의 스티커로 NFT를 발매해서 수십만 불의 매출을 얻고 또 라인 유저들에게 성공적으로 마케팅해서 유저를 확대하는 이런 사례들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라인은 직접 서비스를 프로덕션하기도 하는데요. 라인은 아바타, 게임, 그리고 팬덤 분야에서 좋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는 이미 유저들이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었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알파크루즈, 게임도시, 에이바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파크루즈는 아바타 앱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아바타를 고퀄리티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런 아바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월렛을 통해서 이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라인 메신저 프로필과 연계해서 아바타로 나의 프로필을 만들고 싶은 유저들이 알파크루즈 아바타를 프로필을 등록하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유저와 연결이 되는 그런 동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크루즈는 라인 내에서 지난 10년 동안 8천만 명 이상의 아바타 유저를 만들었던 아바타 전문 팀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바타 기반의 소셜 기능을 포함해서 좀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시는 일반적인 게임들이 크로스보드 아이템 거래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게이머들이 아니라 그냥 30억 명의 게이머들 그리고 일반 게임사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유저들이 앱이나 일반적으로 큰 플랫폼에서 플레이하던 게임에서 아이템을 마켓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험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코토부키야의 프레임암즈 걸즈라는 유명 IP 기반의 게임을 출시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본에서 지금 세가와도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건을 포함해서 한 7개 정도의 신규 게임을 퍼블리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바는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유저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NFT를 직접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서비스를 POC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JYP나 YG 그리고 네이버와 같이 이 POC들을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 NFT를 훨씬 더 숨기고 철저하게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피벗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저희가 작년 9월 정도에 NFT 플랫폼을 베타 출시하였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월렛 550만 명, 누적 NFT 거래수 약 50만 건을 달성을 하면서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아시아에서 1위, 글로벌에서는 3위 정도가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NFT 거래 비중이 현금 거래 비중이 한 30%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대중 유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를 모르는 유저들도 그냥 현금으로 NFT를 구입하면서 유입이 되었다가 NFT를 더 잘 거래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나 핀시아 같은 토큰을 구매하는 유저들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화 전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나 온체인에 대한 실수요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메인넷입니다. 라인은 5년 전부터 라인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빗 메인넷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지금 POC를 해왔었고요. 작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핀시아라는 이름의 퍼블릭 메인넷으로 전환해서 올해부터 시장에 출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이나 파트너사들의 그 사례들도 다 핀시아로 이전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핀시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냥 앱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팀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핀시아는 이더리움 대비 대중 서비스를 담기에 훨씬 더 유리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는 저희는 첫 번째는 규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유저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케팅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가 앞으로 이 레이어 1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핀시아는 ICO를 하지 않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리저브를 맘대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 리저브를 제로로 만드는 제로 리저브 전략을 채택한 메인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페이나 라인페이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의 온램프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요. 또 라인 메신저와 강력한 결합을 통해서 실제 유저들을 모을 수 있는 메인넷으로 포지셔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서비스들이 담기기 위해서 필요한 IBC나 L2 같은 스케일 솔루션들도 저희가 직접 개발하거나 필요한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핀시아는 2달 전에 처음으로 거버넌스 멤버들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소프트뱅크나 라인과 같은 다양한 아시아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서틱이라는 글로벌 1위 오딧 컴퍼니도 참가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버버넌스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메인넷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 일반적인 앱과 비즈니스들을 위한 강력한 툴이 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웹3 세상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2에서는 라인이 아시아 1등 메신저를 만들었지만 웹3에서는 아시아를 넘어서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크로스보더에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현재 아시아의 여러 가지 서비스와 콘텐츠 역량은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목표가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인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